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4조 원대 한류문화 콘텐츠 전략 사업에 대해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광주시의 약속과는 달리 광주 MBC가 입수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는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 진행 중인 4조 원대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형 연예기획사가 참여하는 한류문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 의혹이 제기됐고 광주시는 아파트 세대를 줄이겠다는 약속과 함께 핵심 콘텐츠를 먼저 채우는 안을 사업자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파트 세대가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도 이 사업은 계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광주시의 말과는 달리 민간 사업자는 아파트 늘리기 전략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고 선정된 이후의 과정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은 물론 용적률 완화 등 73개에 이르는 규제에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 완화되고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돼 사업자로서는 아파트 건설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경제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더구나 사업자가 응모하려고 하는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난해 광주시가 한 차례 응모했다 탈락한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건설업체가 비용을 들여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줬고 결국 올해 현대컨소시엄에 포함돼 특혜 논란을 빚은 그 사업이기도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보다 사업자에게 혜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3가지 협상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4조 원이 넘는 한류문화 콘텐츠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에 이어 한류는 껍데기일 뿐 실상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나주 금성산의 지뢰 제거 작업은 20년 전부터 진행돼 왔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10년 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아닌 군의 제거 작업을 맡기다 보니 지뢰가 완벽하게 제거되긴 하는 건지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에 위치한 금성산입니다. 산 곳곳엔 지뢰 제거 작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성산 정상에 있는 방공기지를 북한 특수군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심어놓은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불안하죠. 군부대 방위 땀새 지금 지뢰가 묻어가지고 사람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국방부가 금성산의 전략적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서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 사이 금성산 일대에 심어진 1,850여 개의 지뢰가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당초 2006년에 작업을 완료하기로 한 계획과는 달리 벌써 1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80여 발이 제거됐고 68발이 금성산 일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뢰가 확실하게 제거됐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매설 지점이 기록된 지도를 군 당국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지뢰를 제거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지뢰지대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연재해나 지형 변화에 따라 지뢰의 위치가 바뀔 우려도 있습니다. 저 철조망 위쪽은 과거에 지뢰가 묻혔던 구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무척 가파른데요. 그렇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과 함께 지뢰가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 작년에 2020년에 유실지뢰들을 탐색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근데 군이 제거하고 간 지역에 민간 전문가가 탐지를 다시 했는데요. 지뢰를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만큼 군인이 탐지할 수 있는 실력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지뢰 제거 작업을 군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은 지뢰 제거 전문기관이 아닌 데다 제거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제거를 위해선 전담기구 설치와 함께 유엔에서 만든 지뢰 제거 표준 모델인 아이마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이마스는 유엔에서 제정한 지뢰 제거 프로세스입니다. 전 세계에 지뢰 제거를 하는 기구들과 단체들은 아이마스를 도입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국방부는 지난해 내린 폭우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뢰 제거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아이마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완도의 한 마을에서 생선국을 끓여 함께 점심을 먹은 주민 2명이 숨졌습니다. 갓 잡은 생멸치를 구입했는데 여기에 섞여 있던 보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내장이 생선국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어제 오후 3시 반쯤 53살 A씨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웃인 74살 B씨도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사람 모두 숨졌습니다. 2시간 전 이들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에 119차하고 소방차가 지나가더라고요. 해안가로 이렇게. 그러면 좀 있다가 그냥 왱왱 가더라고요. 이날 B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집 부부를 불러 점심으로 생선국을 대접했습니다. B씨가 수산물 트럭에서 구입한 멸치 2통에 작은 아귀와 보고가 한 마리씩 섞여 들어왔는데 그중에 아귀로 국을 끓였던 겁니다. 그런데 요리 도중 손질해 든 보고의 내장이 휩쓸려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멸치를 구입을 했는데 그 멸치 속에 좀 보고가 한 마리 정도가 좀 안에가 좀 있었던 걸로 저희가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B씨의 집에선 내장을 뺀 보고가 발견됐습니다. 졸복으로 불리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보고인데 내장 등에는 데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를 품고 있습니다. 독소가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하고 가열에도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적으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냥 손질을 해서 드신다는 건 좀 위험한 일이고 특히나 더 산란기철이라 더 자기 독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날 점심을 함께했던 A씨의 남편은 문제의 국을 먹지 않아 화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음식 등을 국가수에 맡겨 감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민주당 담양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담양 지인 모임과 관련해 격리 조치된 자가격리자 가운데 광주에서 2명, 전남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45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는 구례군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광주에서는 오늘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확진자 12명이 나온 광주 광산구의 중식당에서는 환경 검체를 검사한 결과 식탁과 카운터, 주방 손잡이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텃밭인 광주에서 당원과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합동 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은 각각 당 쇄신과 정권 재창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합동 연설회에는 최고위원 후보 7명도 참석해 당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전주에서 22일과 24일에는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각각 합동 연설회를 한 뒤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기. 여수 국가산단 공사 현장에서 정체 모를 폐유가 발견됐는데 여수시가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다 건너 묘도 주민들은 지자체가 방관한 탓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여수산단 내 간이 화물역 인근. 지난해 4월 이 일대에서 스팀 배관 정비 공사 도중 정체 모를 폐유가 발견됐습니다. 공사 인부들은 곧바로 여수시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들과 인근 정유업체 관계자 등 여러 명이 현장에 나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조치 없이 복토 작업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에다가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했죠. 그때 와서 이 기름이 있으니 좀 와서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여수시 담당 공무원들이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오염 토사도 채취해가고 샘플을 채취해 갔는데 그 다음날 공사가 중지되고 바로 다 묻어버렸어요.
여수시는 당시 폐유가 발견된 지점을 비롯한 8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해 토양 오염도 검사를 했고 총 석유계 탄화수소 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와 정비공사업체에 정화 명령을 내렸다며 매립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여수시는 당시 폐유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성분이 무엇인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행법에는 오염 토양을 정화한 이후 검증을 하는 절차도 명시돼 있지만 정화 명령을 내린 뒤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폐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길이 없게 된 상황.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인부는 MBC에 수년 전에도 그 일대에서 더 많은 폐유가 발견된 것을 보았다며 지난해 발견된 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여기 유전이 있네 나는 그랬거든요. 작년에 했을 때는 철로까지가 가지 않았어요. 더 파야 이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더 갔었어야 이제 많이 보이죠 그게. 바다 건너 묘도 주민들은 폐유로 인한 어업 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황. 여수시는 뒤늦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7월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시는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자치경찰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안전, 여성 청소년 등의 사무와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선정 과정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추천 후보 가운데 경찰 출신이 3명으로 재직 도중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됐거나 경찰 내부에서 구설에 올랐던 인물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